최근에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패널 업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좀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이 빠르면 하반기부터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인 좀 체크 포인트를 한 5가지 정도 짚어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어,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LCD 업황 개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LCD 가격 반등 가능성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LCD 업황 자체가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한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쉽게 반등하기 조금 어려웠었던 그런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LCD 가격의 반등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뭐 추세적인 반등을 하거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니까 이후에 패널 가격이 반등을 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수익성도 빠른 개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대면 적화예요. 말로는 조금 어렵지만 뭐 면적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TV를 보시면 LG 디스플레이가 TV형 디스플레이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TV를 보시면은 화면이 어때요?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0인치, 40인치 TV면 크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50인치, 60인치 그 이상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화면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납품하는 단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업체의 기회 요인입니다. 앞으로도 TV 화면 크기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을 거예요. 이런 대면적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대면 적화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의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대면적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부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OLED입니다. 사실 이제 그 몇 년 전만 해도 LG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OLED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비중 확대 전략이 좀 보여지죠. 왜냐면 결국은 LCD는 아마도 오래 걸리겠지만 없어질 산업이라고 봐요. 나중에는 이제 LED, OLED 부분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LED가 가지고 있는 색구현성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한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동안은 이제 OLED 제품이 워낙에 좀 비싸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OLED 제품들의 가격도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OLED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OLED 제품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의 모멘텀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사업 비중이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계속해서 확대 측면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차량에 디스플레이를 달 일이 별로 없었어요. 딱 생각을 해봐도 차량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부분은 뭐 계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라디오라든지 이런 그 음악 조절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거 말고는 뚜렷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차세대 자동차, 뭐 유리의 계기판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약간의 고가 차량 보시면은 차량 뒷면에 그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에 태블릿 같은 게 이제 또 탑재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에 오게 되면 차량의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많이 붙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일반 이제 PC나 이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고가라서 좀 비싸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 이 네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부분이니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을 보시면 되고,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버무려져서 이제 성장을 이뤄나가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애플 의존도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LG 디스플레이는 그 애플 관련주라는 인식이 커요. 아이폰 관련주라고 불리죠. 관련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 다른 스마트폰도 그렇기는 한데 아이폰도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산업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기타 다른 디스플레이 사업으로의 확장을 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를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 주목 요인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권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가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약간 눌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눌렸다 갈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2만원 초반대를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2만원에서 2만 1천원 정도까지 눌리면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순매수죠. 기관이 매도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가 상승과 함께 동반되는 게 뭡니까?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우상향 추세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뚫지는 못할 수 있어요. 눌렸다 갈 수 있지만 눌리는 시점에 매수를 하시면은 그 다음 고점 돌파에서는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관련해서 2만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최근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낙폭과도 대형주 중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의 모멘텀 5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